고구려를 세운 주몽. 교과서에서 나오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 책은 한국 해밍웨이라는 출판사에서 펴낸 책이에요. 동부여우왕 금화가 태백산 남쪽에 있는 우발스라는 곳에 간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에게 이끌린 금화왕이 다가가 물었지요. 구대는 어찌하여 여인의 몸으로 이런 외딴 곳에서 살고 있는가? 그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본래 물의 신 하백의 딸이온데 이름은 유아라고 합니다. 어느 날 여러 아우들과 함께 나들이를 했는데 마침 웬 사나이를 만났지요. 그는 자신이 하늘신의 아들 해못이라며 나를 꿰어 웅신산 및 압록강변에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몰래 정을 통해놓고 떠나가선 영영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부모님은 내가 중매도 없이 남자와 혼인하였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곳으로 귀양 보낸 것입니다. 유아의 이야기를 듣고 난 금화왕은 이상히 여겨 유아를 궁궐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방에 갇혀있게 하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유아의 방으로 강한 한 줄기 햇빛이 들어오더니 방 안에 있는 유아를 환하게 비추는 것이었어요. 유아는 눈이 부시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몸을 움직여 자신을 내리비추고 있는 햇빛을 피했지요. 그러자 그 이상한 햇빛은 유아가 움직이는 대로 계속 쫓아와 그녀를 비추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빗줄기가 계속 날아다니잖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유아는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또다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임신하여 배가 점점 불러오던 유아가 알 한 개를 낳은 거예요. 크기가 닷대들이만한 커다란 알이었지요. 금화왕은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이 꺼림칙했어요.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은 분명 나쁜 징조라고 여겼기 때문에 금화왕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지경이었지요. 금화왕은 이 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새도 아닌 사람이 알을 낳았으니 좋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아가 낳은 알을 버리기로 결심했지요. 금화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그 알을 짐승들에게 던져주도록 하시오. 신하들은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러나 개와 돼지도 먹지 않았지요. 신하들은 그 사실을 금화왕에게 아뢰었어요.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으나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알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금화왕은 말했어요. 그럼 그 알을 길에다 버리도록 하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알을 길바닥에 버렸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와 말들은 알을 밟지 않으려는 듯 슬슬 피해갔어요. 신하들은 다시 이 이상한 사실을 왕에게 아뢰었지요.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들이 이 알을 피하여 갑니다. 금화왕은 또 명령했어요. 뭐라고? 그러면 그 알을 그냥 들판에 두시오. 알은 들판에 버려졌어요. 그러나 이상한 일은 계속 일어났지요. 들판에 버려진 이 알을 짐승들도 와서 품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왕에게도 알려졌지요. 어쩔 수 없군. 그 알을 다시 가져오시오. 할 수 없이 금화왕은 그 알을 도로 가져오게 하였어요. 그리고는 아예 알을 직접 깨트려 보기로 했지요. 도대체 이 안에 무엇이 있기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겠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알은 쪼개지지도 깨트려지지도 않았지요. 알은 없애려고 할수록
자신이 더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듯 했어요. 금화왕은 그만 유아에게 알을 돌려주었어요. 희한한 일이로다. 인간의 힘으로는 없앨 수 없는 알인가 보구나. 짐승들까지도 보호하니 이것은 분명 애사롭지 않은 일이다. 결국 유아는 자신이 낳은 알을 다시 돌려받았지요. 유아는 따뜻한 천으로 알을 잘 감싸 따뜻한 곳에 조심스럽게 두었어요. 툭! 툭! 뚜뚜뚜! 어느 날 그 알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껍질에 조금씩 금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조금 후에는 그렇게 깨뜨리려 해도 깨지지 않던 껍질에 작은 구멍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쩍! 하고 알의 껍질이 쪼개졌지요. 놀랍게도 쪼개진 껍질 사이로 아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 아이는 언뜻 보기에도 남달랐어요. 뼈대가 바르고 튼튼했으며 겉모습이 뛰어날 뿐 아니라 특이하고 신기했지요.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어머, 벌써 옷이 작아졌네. 새로 해 입힌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바지가 꺾이다니. 아가야, 네가 너무 빨리 자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구나. 그래도 좋으니 쓱쓱 크렴. 유아는 아이를 안고 즐거워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이는 잘 자란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이는 겨우 7살밖에 안 됐는데 몸집이 크고 튼튼한 것이 보통 아이들과 달랐지요. 도저히 7살이라고는 볼 수 없었어요. 겉모습만 놀라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신기할 정도로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답니다. 아이는 제 손으로 활과 살을 만들어 보았어요. 게다가 100번을 쏘면 100번을 모두 정확하게 맞췄지요. 모든 사람들마다 모두 놀라며 한마디씩 했어요. 이야! 너 정확하게 관역에 꽂혔어. 정말 귀신 같은 솜씨야. 저런 솜씨를 가지고 있으니 저 아이는 나중에 크게 출세하겠는걸. 쳇, 활쏘기만 잘한다고 출세할 수 있나? 활쏘기는 사냥하고 전쟁할 때 중요한 무예인걸. 또 힘만 좋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한데 잘 모아야 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지. 그때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주몽이라고 지었답니다. 주몽은 금화왕을 7 아들들과 함께 어울려 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주몽의 재주가 뛰어나 왕의 아들들은 주몽을 이길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금화왕의 아들들과 주몽은 함께 사냥을 하게 되었어요. 주몽, 넌 활을 잘 쏘니 우리보다 적은 화살로 사냥하도록 해라. 금화왕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하며 주몽에게 화살을 적게 주었어요. 사냥이 시작되자 모두들 짐승을 쫓아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았지요. 주몽도 바람을 가르며 말을 내달려 사슴을 향해 활을 날렸어요. 사냥이 끝나고 나서 서로 잡은 것을 살펴보았지요. 왕의 아들들과 그 부하들까지 40명이 잡은 것은 사슴 한 마리뿐이었어요. 그런데 주몽 혼자 잡은 사슴의 수가 훨씬 많았답니다. 약이 오른 왕자들은 주몽을 나무에 묶고 그의 사슴을 빼앗아갔어요. 그러나 주몽은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주몽의 모습을 본 왕자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주몽을 볼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지요. 역시 주몽은 보통이 아니야. 힘이 센 데다 재주도 뛰어나다니까. 또 얼마나 용감한데. 하기는 주몽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잖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소왕자는 기분이 언짢아졌어요. 사람들이
금화왕의 맏아들로 다음 왕위에 오를 자신보다 주몽을 더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지요. 대소는 그것이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소는 생각 끝에 금화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만약 주몽을 일찍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금화왕은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금화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했어요. 주몽은 그 중에 가장 날쌔고 튼튼한 말을 가려내서 일부러 먹이를 적게 먹였어요. 그래서 삐쩍 마르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느리고 마른 말을 잘 먹여서 살이 찌도록 해놓았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금화왕은 살쪄서 보기 좋은 말을 골랐어요. 이 말이 제일 건강하고 튼튼해 보이는구나. 나는 이 말을 타도록 하겠다. 그리고 비실비실해 보이는 말은 주몽에게 주었어요. 주몽의 꾀가 제대로 들어맞은 것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주몽은 제일 좋은 말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주몽을 못마땅해 하던 금화왕의 여러 아들과 신하들은 못된 계획을 세워 주몽을 해치려고 했어요. 이것을 주몽의 어머니가 알아채고 주몽을 조용히 불러 이야기했지요. 이 나라 왕궁의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에야, 너와 같은 재주를 지닌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빨리 여기를 떠나거라. 주몽은 오이, 마리, 협보, 세 사람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미리깨를 써서 차지한 날쌘 말로 엄수라는 곳까지 다 달았을 때예요. 주몽이 달아난 것을 알아챈 금화왕 아들들과 그들의 군사가 말을 달려 뒤쫓아왔어요. 그런데 앞에는 큰 강이 있어 주몽 일행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뒤에선 쫓아오는 이들은 요란한 말바꿈 소리와 뽀얀 먼지 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주몽은 물살이 거센 강물을 향하여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하늘신의 아들이요. 우리 신 하백의 외손자입니다. 지금 도망을 가는 길에 뒤쫓는 자들이 바로 뒤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물 위로 뭔가가 어른어른 올라왔어요. 물고기와 자라였지요. 놀랍게도 물고기와 자라들이 새까맣게 올라와 물 위에 빽빽하게 보이더니 자기들의 몸을 이어서 다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야. 얼른 건너서 해. 주몽 일행은 물고기와 자라떼가 만든 다리로 조심스럽게 발을 몰아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주몽과 그 친구들이 강을 건너고 나자 고기와 자라들은 이내 흩어져 버렸지요. 그래서 주몽을 쫓아오던 말탄 군사들은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무사히 위험에서 빠져나온 주몽과 친구들은 계속 말을 달렸어요. 졸본 줄 아는 곳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 도읍을 정했지요. 미처 궁궐을 짓지 못해 일단 비류수 언저리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나라를 세웠어요. 나라 이름은 고구려라 하였지요. 주몽은 고구려의 왕이 되었고 고씨를 자신의 성으로 삼았어요. 주몽의 성은 본래 헤모스의 아들로 해씨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늘신의 아들로서 햇빛을 받고 태어났다 하여 스스로 높다는 뜻의 고라는 글자를 성으로 삼은 것이지요. 고 주몽에 의해 세워진 고구려는 이후 705년 동안 이어졌어요. 한때는 중국의 힘센 나라들이 쩔쩔매기도 한 강한 나라로 말이에요.